학생들 입장에서는 학생들이 지금 대학을 다니고 있나요? 아, 대학을 다니는 학생도 있고 여기 지금 그런 다니지 않는 친구들도 있고요. 일단은 말씀을 드리면은 저희 오늘 설명에는 그러니까 올해 입시에 대한 얘기들을 좀 올해 입시 변화된 거 어떤 얘기들이 있고 그다음에 저희 청소학원이 강북 청소학원에 다니는 아이들이 어떻게 좀 성적이 오르고 그다음에 어떻게 발전해 갔는가 이런 얘기들을 제가 1부에서 좀 진행을 할 거고요. 그다음에 2부 순서는 실제로 저희 프로그램이 어떤지를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는 순서를 저희 2부에서 저희 교무실장이 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시간이 됐으니까 바로바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일단은 6월 모의평가 봤잖아요. 6월 모의평가 우리 학생들도 아닌데 봤나요 혹시? 안 봤어요? 우리 뒤에 있는 학생은? 안 봤어요? 그러니까 6월 모의평가 분석을 잠깐 설명을 할게요. 왜냐하면은 6월 모의평가 뭐 수능에 그대로 적용되진 않지만 그래도 흐름이라는 게 있으니까 올해 수능이 어떻게 나왔을까 그런 흐름을 좀 같이 보는 의미에서 간단하게만 좀 보고 갈게요. 자, 6월 모의평가 봤더니요. 올해 이렇게 나왔어요. 6월 모의평가 물론 가채점입니다. 6평, 25, 6평이라고 쓴 건 가채점 기준이죠. 성적표는 7월 2일 날 나오니까 그때 실채점 분석이 나올 거고 옆에는 24 수능, 24 9평, 24 6평. 이건 작년 거니까 작년 건 다 실채점이겠죠. 자, 실채점이고 가채점이고 그건 구별을 해 주시고요. 보시면은 전년도에 24 6평을 보고 나서 이때쯤 중요한 일이 일어나죠. 무슨 중요한 일이 일어나죠? 어떤 분이 한 말씀 하시잖아요. 킬러 문제를 없애야 된다. 뭐 이런 그런 중요한 말씀 하셔가지고 그때 이후로 시험 문제가 바뀌어요. 그때 이후로 시험 문제가 바뀌는데 어떻게 바뀌냐면은 24 수능과 24 수능, 24 9평 이때부터 바뀌는 게 뭐가 바뀌냐면 일단은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뭐가 올라가고 있어요. 표준 점수 최고점이 올라가고 있죠.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나요? 표준 점수 최고점이 올라간다는 얘기는 평균이 낮아진다는 얘기예요. 즉 전년도 이후로는 전년도 교육과정 평가에서 얘기하기는 국어의 난이도를 국어의 표준점 최고점을 수학과 비교해서 너무 낮으니 수학과 비슷하게 가겠다. 즉 145점을 만점 엄매 기준으로 145점 정도를 잡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수학이 145에서 150 사이가 나오니까 그래서 국어와 수학의 최고점의 기준을 표준점 최고점의 기준을 비슷하게 하겠다라는 얘기는 국어의 난이도를 좀 더 올리겠다 이런 얘기인 거고요. 근데 국어의 난이도를 올리는데 시험 문제를 킬러 문제를 없애겠다 했으니까 문제를 최고 난도 문제를 많이 만들 수는 없고요. 중간에 시간 공격을 좀 해요. 시간 공격하는 의미가 작년 시험 본 친구들은 알겠지만은 작년 9월 이후로 시험 문제가 뭐가 많이 어려워졌죠? 문학과 독서 중에서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이전에는 문학을 빨리 풀고 독서로 가자라고 해서 문학이 상대적으로 쉽게 나왔었는데 작년 9월 모평부터 문학이 어려워지고 시작했죠. 그 이전에 비해서. 그 이전에 비해서 문학이 어려워지고 그래서 문학에서 시간을 끌게 하면서 독서를 제대로 심도 있게 보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시간 공격이 좀 들어오는 그런 시험 유형들을 바뀌었고 그건 올해도 그대로 유지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전에는 국어 공부한다 그러면 거의 독서 중심의 공부를 했었는데 이제는 문학도 상당히 공부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됐다. 그래서 문학이 제 말씀은 잘 들으셔야 돼요. 문학이 독서보다 어렵다는 뜻이 아니에요. 지금도 문학과 독서 중에 뭐가 어려워? 그럼 독서가 더 어려워요. 근데 문학이 이전의 문학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많이 어려워졌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전에는 선택 과목 먼저 풀고 그다음에 문학 쫙 빨리 풀고 그다음에 독서의 시간을 충분히 갖고서 독서를 풀었다면은 지금은 선택 과목 풀고 그다음에 문학을 푸는 데서 빨리 푸는 게 빨리가 안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 독서를 시간을 충분히 가질 수 없게 됐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문학 공부도 제대로 공부하는 시험이 준비가 돼야 된다. 이게 작년 9월 이후 바뀐 현상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올해 6월도 그대로 지속이 됐고 아마도 올해 수능도 그렇게 비슷하게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수학 얘기를 하면은 수학은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작년 수능이 역대급으로 그러니까 확통과 미기의 난이도를 실패한 시험이에요. 역대급으로. 보통 그 전에 보면요, 최고점의 기준에 최고점이 보통 24 6평 때 보면 8점 정도 최고점이 차이가 났고요. 그 다음에 24 9평은 3점이에요. 그리고 근데 작년에 몇 점? 무려
11점이 났어요. 최고점의 기준이. 즉 무슨 얘기냐면은 미적이나 기하를 선택한 친구들이 확통을 선택한 친구들보다, 그러니까 컷이 1등급 컷을 봤을 때 1등급 컷 쭉 보시면 아시겠지만 미적과 기하를 선택한 얘네들이 그 전까지는 보통 한 문제 반에서 두 문제 정도 차이가 났어요. 그래서 동일한 등급의 표준 점수가 나오려면, 동일한 표준 점수가 나오려면은 확통이 미적과 기하보다 한 7, 8점 더 잘 받아야 돼. 6, 7점 더 잘 받아야 돼.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작년엔 그게 편차가 몇 문제, 수능에서 몇 문제까지 벌어졌어요? 세 문제까지 벌어졌어요. 세 문제까지 벌어져가지고 그래서 이런 결과가 나왔어요. 그래서 1등 컷을 보시면은 확통에서는 83, 84를 받아야 1등급이 나왔어요. 작년 수능에 확통에서는 93, 94를 받아야 1등급이 나왔는데 미적은 83, 85만 맞아도 1등 컷이 나오는 그런 현상들이 작년에 벌어졌다는 뜻이에요. 근데 그렇게는 다시 벌어지지 않을 거예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작년 미적이 너무 어려웠다는 뜻이에요. 확통은 상대적으로 너무 쉬웠고. 그래서 표점이 저렇게 벌어졌거든요. 근데 올해 6평 결과가 그대로 수능에 나오진 않겠지만 올해 6평 나온 걸 보면 미적은 좀 쉬워지고, 선택 과목에서 선택 8개 하면서 미적은 약간 쉬워지고, 뭐 약간 쉬워졌다는 게 그렇게 결정적으로 많이 쉬웠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하여튼 약간 쉬워지고요. 확통은 작년보다 약간 어려워지고 수능보다 그런 난이도로 시험 문제가 출제했다라는 거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문항 번호가, 문항이 이전에는 좀 정형화돼 가지고 몇 번에는 뭐가 나오고 몇 번에는 수열이 나오고 몇 번엔 미분이 나오고 몇 번엔 적분이 나오고 이런 게 정형화돼 있었다 그러면은 그 정형화에 대한 틀을 계속 깨겠다고 지금 교육관 평가원은 얘기하고 있어요. 올해도 지금 6월 모평에서 15번과 22번이 순서가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22번이 수열이 나오고 15번이 미분이 나왔어요. 그런 식으로 순서가 원래 22번에 있던 게 15번이고 15번에 있던 게 22번이고, 그러면 22번은 뭐 아시겠지만 주관식이에요. 15번은 객관식이고, 그러니까 주관식과 객관식 바뀌면서 사실은 정답률도 많이 차이가 나고, 그런 식으로 정형화돼서 몇 번에 뭐 이랬던 것들이 많이 깨지고 있어요. 근데 그거는 앞으로도 계속 정형화된 틀을 없애겠다는 게 교육관 평가원의 얘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공부하는 데 있어가지고 뭐 올해 수능을 대비하는 데 있어서 몇 번에 뭐가 나오고 이번 문제는 쉬워야 되는데 이번 문제는 어려워야 되는데 몇 번까지는 쉬운 3점짜리인데 몇 번까지는 쉬운 4점 문제인데 라는 틀을 기억하지 마시고 공부를 하셔야 됐다. 그래서 실제로 문항을 보고서 얘가 난이도가 어떨 거라고 추론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그 문제를 읽고서 이건 내가 풀 수 있는 문제, 풀 수 없는 문제, 또는 이건 쉬운 문제, 어려운 문제를 문항을 직접 보고 문제를 보고서 그런 것까지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것도 파악할 수 있는 그런 실력까지 올려야 되신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영어 역대급이었어요. 절대평가를 받기 위해서 영어가 절대평가를 받기 위해서 교육과정 평가는 항상 영어의 1등급 컷을 몇 퍼센트를 만들려고 그러면 6%에서 8% 사이를 만들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게 절대평가를 바꾼 이유니까. 그러니까 상대평가할 때 몇 퍼센트예요? 1등급 컷이? 1등급의 상대평가를 4%잖아요. 아시죠? 1등급이 4%, 2등급이 7%, 그래서 누적 11% 이런 식으로 갔는데 1등급이 4%를 맞춰야 되는데 상대평가를 했더니 너무 학생들의 부담이 커지니 영어를 그만큼 부담을 줄 필요 없으니 90점 이상은 다 1등급을 주자라고 얘기를 하면서 절대평가를 바꾼 거잖아요. 그럼 절대평가를 바꾸면은 그럼 4%보다 상대평가보다 학습 부담을 낮추겠다 했으니까 4%보다 많은 학생들이 1등급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게 11%를 넘어가면은 시험 보는 의미가 뭐가 있어? 상위권 애들은 전혀 변별력이 없는데 이런 말이 나오니까 보통 6에서 8%를 맞추려고 노력을 해요. 그래서 작년 6평도 6에서 8%를 맞췄어요. 근데 마찬가지로 전년도 6월 달에 어떤 분이 한 말씀 딱 하신 다음부터 딱 시험 문제 바뀌었다 그랬죠. 바뀌면서 작년 9평가 수능이 1등 컷이 4.37%, 그 다음에 4.71%가 됐어요. 즉 무슨 얘기냐면은 1등 컷이 시험 문제가 싹 바뀌면서 문제가 어려웠다는 얘기죠. 근데 문제가 어려워졌냐라고 얘기하면은 영어 선생님의 말씀을 보면은 문제가 어려워진 게 아니라 정확하게 표현하면 지문은 더 쉬워졌대요. 추상적 지문이 좀 구체적 지문으로 바뀌었다 그래요. 그런데 왜 그럼 1등급 인원은 더 줄어들었냐?
라고 얘기를 했더니 선지가 헷갈려졌대요. 선지가.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지문이 추상적이어서 학생들이 지문을 제대로 독해하는 학생들이 많이 없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지문이 추상적인 관념을 얘기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독해라고 해서는 그 추상적 관념까지도 이해하고 있어야 되는데 그런 배경 지식이 없기 때문에. 자, 그런데 답을 보면은 5개 중에서 손 들고 있는 하나만 딱 손 들고 있었대. 내가 답. 그래서 지문의 분석과 별개로 답을 보면 웬만큼 지문을 정확하게 100%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100% 분석하지 못하더라도 한 7, 80%만 분석을 하더라도 답을 보면 손을 들고 있는 애가 있으니까 답을 찍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1번 답이 한 개만 들고 있으니까. 작년 9월 달부터는 지문이 구체적으로 해석이 되는 지문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문 이해는 더 쉬워졌는. 그래서 학생들이 시험 보고 나올 때의 느낌은 나 시험 잘 봤어. 왜? 지문이 이해가 되고 분석이 되니까. 이렇게 왔는데 그런데 실제로 선지를 딱 보니까 선지에서 나 답 이런 애가 이전까지 하나만 손들고 있었는데 둘이 손들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양손. 그래서 이 두 개의 선지가 헷갈려가지고 오답률이 높게 나왔다는 뜻이에요. 선지가. 즉 무슨 얘기냐면 지문이 100% 완벽하게 분석되지 않으면 선지가 헷갈리게 나왔다는 뜻이에요. 그냥 대략 분석했을 때는. 그런데 그래서 정답률이 이렇게 나오고 그러니까 1등 컷이 5%가 안 나왔어요. 1등 컷이 5%가 안 나왔다는 뜻은 무슨 뜻이냐면 상대평가보다 1등급이 적다는 얘기예요.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상대평가 때 1등급이 몇 퍼센트 됐어요? 4% 했잖아요. 근데 왜 상대평가가 적다고 얘기해요? 상대평가 때도 동점자들 다 1등급 기준을 1등급 처리를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동점자를 다 1등급 처리를 하면은 5%가 넘어가요. 실제로는. 대부분의 경우에. 자, 그러니까 전년도에 상대평가 때보다 1등급이 적었다. 이게 영어예요. 그런데 올해 6월 모평은 어떻게 나왔냐면은 지문의 수준은 전년도 6월 이전, 즉 추상적 관념에 대해서 물어봐서 지문을 해석하기 힘들게. 그다음에 그러면서 선지도 2개가 손을 들고 있는. 그러니까 선지는 9월 이후, 지문은 6월 이전. 이렇게 나왔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쪽에 어려운 것과 이쪽에 어려운 걸 다 섞어버리니까 저렇게 나온 거예요. 1등 컷이 1.03%, 물론 가채점 기준이지만 그럼 실제점을 해도 2%를 넘기 힘들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왜? 실제점은 지금 가채점 기준으로 얘기하는 거는 지원자들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원자들에 대해서. 근데 실제로 응시자는 줄어들잖아요. 근데 저희는 아직 실제점 결과가 나와 있지 않으니까 지원자만 확인이 되고 응시자는 몇 명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응시자는 이제 모 집단이 줄어드니까 분모가 줄어드니까 저건 늘어날 거예요. 분명히. 자, 그런데 그래도 2% 넘지 않을 거다. 역대급으로 어려웠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럼 수능 때 9월은 어떻게 나올까요? 수능이 이렇게 나오진 않겠죠. 수능이 이렇게 나오지 않으니까 9월은 좀 더 수능 때 말씀드렸죠. 교육과정 평가는 몇 퍼센트를 기준한다. 6에서 8을 목적으로 한다고. 그러니까 9월은 아무래도 조금 더 학생들이 편하게 볼 수 있는 시험이 나올 거예요. 그리고 수능은 또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어요. 자, 그런데 교육과정 평가원은 그런 얘기를 오래 하고 있어요. 계속적으로 새로운 시도를 하겠다. 굳이 난이도를 맞추는 것보다 새로운 시도를 어떻게 하는 것을 학생들한테 제일 정확하게 학생을 평가할지를 계속 확인하는 시도를 계속할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그럼 여기서도 새로운 시도를 한다 그러면은 9월도 사실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이것보다는 쉽게 나올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9월은 분명히 얘보다는 좀 쉽게 나올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영어 공부 이제 이걸 보고서 영어 공부 제대로 해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영어 공부를 해요. 근데 제일 문제된 게 뭐냐면 9월에는 당연히 점수가 더 높게 나오겠죠. 등급이 또 잘 나오겠죠. 그럼 이제 영어 됐어 하고 수능 때 또 안 하는 친구도 있을 수 있어요.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영어 공부 오래 하셔야 된다. 그러지 않으면 영어도 발목을 잡는 과목이 될 수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요. 탐구 말씀을 드리면 탐구는 제가 크게 학생들이 제일 많이 선택하는 생윤, 사문, 생명과학, 지구과학 이 4개에 대해서만 좀 말씀을 드릴게요. 봤더니 뭐 6평 그다음에 수능 뭐 해마다 난이도가 다르게 나오니까 사실은 뭐라고 얘기하기 되게 힘들어요. 해마다 과목별 난이도를 탐구는 평가원이 정확히 맞추지 못하기 때문에 다 달라요. 근데 올해 이슈되는 거 하나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올해 이슈가 뭐냐면은 혹시 사탐론이란 말 들어보셨어요?
그러니까 자연계 학생들이 과탐을 안 하고 사탐을 선택하겠다 라고 가는 친구들이 또 6월 모평을 보고 이렇게 바꾸는 친구들 꽤 있어요. 자, 그래서 그것들을 사탐론이라고 대치동에서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바꿀 수 있는 근거는 뭐냐면 올해부터 좀 이따 다시 얘기하겠지만 올해부터 뭐가 바뀌었냐면은 자연계도 확통 사탐을 선택해도 자연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거의 모든 대학의 모집 요건이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확통 사탐에도 자연계열을 갈 수 있어 라고 생각들을 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과탐 공부보다는 사탐 공부가 좀 더 쉬우니까 사탐을 선택해서 난 자연계를 지원할래 이런 친구들이 늘어났다는 뜻이에요. 자, 그런데 문제는 사탐을 선택한다는 얘기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대부분의 경우 원점수 1등 컷 갖고 얘기할게요. 1등급 컷으로 얘기하면은 봤더니 25 6평 때 47, 45, 48 뭐 이런데 시험마다 다 달라요. 자, 24 수능 때 47, 47, 50, 45 1등 컷이 이랬어요. 그 다음에 23 수능 때는 42, 42, 그 다음에 45, 42, 그 다음에 22 수능 때는 42, 43, 47, 46. 일반적으로 어때요? 컷 점수 원점수가 컷에 관한 1등 컷에 관한 원점수가 사탐이 과탐보다 어때요? 높죠.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나요? 사탐이 과탐보다 일반적으로 높아요. 그러니까 내가 어느 대학을 목표로 한다. 근데 거기를 가려면 적어도 2등급을 받아야 돼. 그럼 2등급을 받아야 되면 그 점수가 가탐으로 보면 2등급을 받는 점수가 거의 40점 정도를 받아야 돼. 라고 하면은 사탐으로는 2등급을 받으려면 보통 42, 43을 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세요? 그 다음에 좀 이따 얘기할 건데 그리고 과탐의 가산점이 붙어요. 보통 가산점이 보통 100분의 기준으로 3%에서 심한 경우는 7%까지 붙어요. 자, 그러면은 몇 점을 더 맞아야 돼요? 그게 3점이 보통 한 문제 정도를 기준으로 해요. 3% 정도 붙으면 한 문제. 그럼 또 한 문제를 더 맞춰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나요? 이 과탐에서 사탐으로 바꿔 자연계로 진학해서는 사탐론을 하려면은 그러면 적어도 내가 과탐에서 몇 문제를 맞아야 돼? 40점을 맞아야 돼. 그럼 사탐으로 몇 점을 맞아야 된다는 뜻이에요. 45점을 맞아야 돼. 라는 기준으로 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여기 40점 맞는 건데 저기 40점 맞는 게 쉬울 것 같아. 이렇게 건너서 안 된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그럼 이제 넘어갈 때 이런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내가 과탐 40점 맞는 게 쉬울까? 사탐 45점 맞는 게 쉬울까? 이거를 비교 기준을 잡는다. 과탐 45점, 40점과 사탐 45점. 이걸 기준으로 삼아야지 과탐 40점부터 사탐 40점이 쉬울 것 같아.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은 그렇게 사탐론을 하는 친구들을 봤더니 올해 어느 과목, 과탐에 어떤 과목이 빠져서 사탐으로 많이 갈까요? 라를 봤어요. 봤더니 물원, 하원, 생원, 지원 중에서 하원과 생원 친구들이 좀 많이 가더라고요. 하원과 생원이 하원을 선택한 학생이 한 7, 8% 정도, 생원을 선택한 학생이 한 7, 8% 정도가 그리로 간다는 뜻이에요. 사탐으로. 그 얘기는 자, 하원, 생원을 선택한 사탐으로 건너가지 않는 학생들한테도 상징적인 얘기가 있어요. 의미가 있어요.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하원 생원을 선택했는데 이전에는 내가 선택을 1등부터 9등까지 쭉 있잖아요. 100명의 아이들이 있을 때 내가 50등을 했어요. 예를 들어서 100명의 아이들이 있을 때 이렇게 얘기해 볼까요? 100명의 아이들이 있을 때 내가 21등을 했어요. 한 23등 했다 그럴까요? 100명 아이들 23등을 했어요. 23등을 하면 3등급 컷이에요. 3등급이에요. 그런데 그중에 7, 8% 건너갔다 했잖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생명원을 선택하는데 생명원에서 100명 중에서 내가 23등을 해서 3등급을 맞았었는데 건너간 애들은 성적이 좋은 애들이 건너가 있어, 안 좋은 애들이 건너가 있어요. 안 좋은 애들이 건너가 있죠. 생원으로 점수를 못 받는 애들이. 그럼 예를 들어서 밑에서 9명이 빠졌다 쳐봐요. 밑에서 아까 7, 8%니까 밑에 8명 빠져 쳐봐요. 92명이 되죠. 그 92명 중에서 내가 23등인 거야. 아래서만 빠졌으니까. 그 92명 중에 23등이 되면 몇 등급이 되죠? 등급으로 따지면? 그냥 나는 가만히 똑같은 등수를 받았는데 4등급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탐구로 최저를 맞추겠다. 또 탐구로 내가 100분위 또는 어떤 표준 요소를 높게 맞겠다라고 하는 학생들한테 결정적으로 문제가 되겠죠. 자, 그 얘기 무슨 얘기예요?
당연히 뭘 더 해야 된다? 특히나 다른 과목도 마찬가지지만 생원과 하원을 선택한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뭘 더 해야 된다? 점수를 공부를 평소보다 좀 더 할 생각을 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런 것들을 올해 6평을 보면서 또 올해의 흐름 속에서 좀 이해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자, 2025학년도 입시 지형. 자, 이거는 수시와 정시는 아직 전혀 그러니까 확정 계획이 발표되지 않았어요. 수시는 확정 계획이 발표했는데 이건 일단 모집 요관 기준으로 모집 전형 계획 기준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우리가 관련 대학은 어디예요? 여기 반수하러 오신 분들이니까 반수생들이 제일 많이 관련 대학 어디입니까? 이 동네 애들이 반수하러 왔다고 하면은 기본적으로 지금 색깔 봤더니요. 전국에 197개 대학을 목표로 하진 않아요. 그 다음에 수도권, 비수도권 4년제를 목표로 하지도 않고 수도권 4년제도 목표로 하지 않고 보통 이제 서울 소재 상위 15개 대학. 제가 재수하러 온 친구들한테 너 어디 가고 싶어? 목표가 어디야? 그럼 적어도 어디 이상이요? 라고 얘기하면 그런 대학들이 보통 서울 소재 상위 15개 대학 정도 되더라고요. 그럼 그 대학만 우리는 생각을 할 거예요. 그 대학만. 노란색이에요. 노란색으로 제일 많이 뽑는 전형은 뭐죠? 정시. 40%잖아요. 노란색으로 제일 많이 뽑는 전형은. 그러니까 노란색 대학 가려면은 제일 많이 공부해야 될 게 뭐예요? 수능.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이전까지 수시가 정시보다 유리했어. 이런 얘기를 많이 들으셨다고 할지라도 그거는 전국 대학으로 보면 그렇죠. 전국 대학으로 보면. 근데 우리 아이가 갈 대학은 전국 대학이 아니잖아요. 내가 갈 대학은 전국 대학이 아니고 이 노란색 대학이잖아요. 그럼 제일 유리한 전형은 많이 뽑는 전형은 뭐다? 정시. 라는 거 기억하시면 된다. 라는 말씀이고요. 그 다음 하나 더. 대학 갈 때 이런 얘기 많이 해요. 수시가 유리해요? 정시가 유리해요? 라고 얘기하면 제가 많이 강조하는 얘기이기도 하겠지만은 일단 제가 먼저 물어볼게요. 우리 아이가 가는 대학이 경쟁률이 높았으면 좋겠어요? 경쟁률이 낮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아이가 원서를 썼는데 그과가 경쟁률이 높기를 원해요? 경쟁률이 낮기를 원하세요? 경쟁률이 한 150대 1 정도 됐으면 좋겠어요? 경쟁률이 낮기를 원하시죠? 경쟁률이 낮기를 원하신다는 얘기는 왜? 그게 유리할 거라 생각을 하니까. 맞나요? 그럼 대학 가는데 정시가 유리해요? 수시가 유리해요? 수시가 유리한다고 들었잖아요. 근데 실제로 볼까요? 위에는 정시 경쟁률이에요. 아래는 수시 경쟁률이고. 저기 지방에 있는 대학들은 제가 안 썼어요. 정시 경쟁률 봤더니요. 서울대 3년간 5대1을 넘은 적이 없어요. 연대 최근 3년간 5대1을 넘긴 적이 없어요. 고대 최근 3년간 5대1을 넘긴 적이 없어요. 서강대 최근 3년간 제일 높은 게 5.34대 1이에요. 성균관대 최근 3년간 제일 높은 게 5.63대 1이에요. 한양대 최근 3년간 제일 높은 게 5.06대 1이에요. 중앙대는 높은데요? 8대 1이 넘는데요? 10대 1도 있네요. 중앙대는 왜 높아요? 여기 작년에 원서 써보신 분들이니까 다 아시죠? 중앙대 무슨 군에 있어요? 다군. 가나 다군에서 다군 분할 모집이죠. 근데 다군에서 중앙대보다 높은 대학이 뭐 있죠? 없잖아요. 그러니까 가나군에 서영고, 서성안 쓴 애들이 다 다군 중앙대 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몰렸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다군 중앙대는 기본 몇 바퀴 돈다? 9바퀴 돈다는 얘기하죠. 다군 중앙대는 기본 9바퀴 돈다고 얘기를 하니까. 그래서 다군 중앙대를 최초 합격한 애는 그 학교를 안 다니고 있잖아요. 그래서 다군 대학의 경쟁률이 높은 거죠. 그 다음에 경희대. 제일 높은 게 5.16대 1에서 최근 3년간. 이하여대는 4.5도 넘지 않아요. 여자애들 여대를 가고 싶어 하지 않으니까. 건대 갑자기 높아지네요. 건대도 그리고 어느 군에 있다는 뜻이에요. 다군. 건대도 가나다군 분할 모집인 대학이에요. 자, 그런데 그럼 대략 보면요. 가나군에 있는 대학들 기본적으로 봤을 때 평균 경쟁률이 5대 1이 안 넘잖아요. 맞나요? 자, 그런데 수시 경쟁률을 봐요. 서울 지역 15개, 15개 고등학교만. 3년 전에 19대 1이었어요. 재작년에 19대 1이었어요. 작년에 20대 1이었어요. 수시 경쟁률은. 그걸 전형별로 볼까요? 교과 9대 1이었어요. 학종 15대 1이었어요. 논술 63대 1이었어요. 15개 고등학교와 평균을 내봤더니.
자, 다시 물어볼게요. 우리 아이가 대학 가는 게 수시가 유리해요? 정시가 유리해요? 네? 경쟁률이 낮은 게 유리하다고 그러진 않으셨어요? 그럼 당연히 정시가 유리하죠. 그런데 왜 우리는 지금까지 수시가 유리하다고 생각하고 있었죠? 학교 선생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그럼 학교 선생님은 왜 수시가 유리하다 했을까요? 앞에 가로가 생략돼 있었던 거죠. 수능 공부를 하지 않는 우리 학교 아이들은 무슨 일 이해되세요? 수능 공부를 하지 않는 우리 학교 아이들은 수능 공부를 하지 않으니까 이걸 쓰지 못하잖아요. 수능 공부를 하지 않는 우리 학교 아이들은 그럼 뭐가 유리해요? 수시가 유리할 수밖에 없죠. 왜? 정시에 점수가 안 나오니까. 그럼 그거 역으로 얘기하면 수능 공부를 하는 재수생들은 뭐가 유리해요? 정시가 유리하죠. 이해돼요? 학교 다닐 때 선생님들이 말씀하신 이거는 정시는 재수생한테 밀려서 안 돼요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 얘기는 앞에 생략되어 있는 거죠. 뭐가? 수능 공부를 하지 않는 우리 아이들은. 근데 제 딸이 둘인데 저희 딸은 둘 다 정시로 갔어요. 저희 딸들이 다니는 학교는 저쪽 서초구에 있는 학교인데요. 그 학교 애들은 수시를 생각하지 않아요. 학교 아이들의 90%가 다 정시로 대학을 가요. 수시는 자기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왜? 그 학교 애들 뭘 하니까? 수능 공부를 하니까.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세요? 그럼 고등학교에서도 수능 공부를 하는 학교들은 뭐가 더 유리한 거예요? 정시가 유리한 거죠. 학교 단위가 아니고 학생 단위로 바꾸면 수능 공부를 하는 학생은 뭐가 유리한 거예요? 정시가 유리한 거죠. 우리 아이가 왜 지금까지 정시가 불리하고 수시가 유리하냐면 수능 공부를 안 했기 때문에. 그럼 이제부터는 뭘 하시면 돼요? 수능 공부를 하면은 훨씬 더 낮은 경쟁률로 대학 갈 수 있잖아요. 이해되세요? 이거는 비단 재수생한테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동생이 고1, 고2째 동생이 있다면 그 친구들한테 얘기를 하셔야 돼요. 수능 공부해라. 그럼 대학 가는 길이 훨씬 더 쉽다. 얘보다 쉽잖아. 이게 수치로 통계적으로 나와 있는데 공부만 하면. 자, 그럼 우리 이제 뭐 해야 돼요? 공부하시면 돼요. 그럼 대학 가는 게 훨씬 더 유리하다는 뜻이에요. 저희가 대학을 엄청 잘 보내요. 이유는 공부를 많이 시키니까. 저희가 이 지역에서 가장 대학을 잘 보내거든.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부모님들이 생각하시기에. 저희 엘리베이터 올라오시다 벽에 붙어있는 거 혹시 보셨어요? 엘리베이터 벽에 이만큼 성적 올라갔어요. 뭐 이렇게 하는 거. 그 다음에 대학 이런 데 갔어요라고 붙여놓은 거. 저희가 붙여놓은 거 있잖아요. 사실은 저희 아래층에 7층에 있는 학원에서 그런 걸 1월 달에 먼저 붙이더라고요. 그거 보더니 거기 몇 개, 10개인가 붙여놔가지고 겨우 10개? 우리는 100개를 넘게 붙일 수 있는데 제가 그때 야 우리 더 많이 붙여가 해서 우리는 붙여놨더니 그쪽에 띄워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것만 계속 좀 붙어있는데 보시면은 진짜 성적 많이 올라가잖아요. 그리고 강북에서 이렇게 애들을 대학을 잘 보낸다고 생각할 정도로 많이 붙어있잖아요. 왜 그러겠어요? 공부를 많이 시키니까. 저희가 무슨 뭐 기술자들이 아니에요. 요즘 뭐 법구라지 뭐 무슨 법기술자 뭐 이런 표현들도 많이 나오는데 우리는 입시 기술자가 아니에요. 저희는 그냥 정도로 넓은 문으로. 제가 항상 강조하는데 부모님들한테 대학은 어떻게 가야 됩니까? 저한테 컨설팅 하시는 많은 부모님들, 1, 2학년 부모님들 특히 많이 물어보시는데 항상 부모님이 물어보실 때 저한테 자꾸 물어보게 지름길을 물어보시는 분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지름길이라고 생각하면 우리 아이한테만 유리한 길을 찾아달라는 거예요. 지름길. 근데 지름길은 넓은 길이에요? 좁은 길이에요? 그냥 상상하시기에. 기본적으로 지름길은 좁은 길 아닌가요? 좁은 길이라는 말 뜻은요. 내 아이보다 잘하는 애가 우리 아이한테도 유리하지만 우리 아이보다 잘하는 애가 한 명만 앞에 버티고 있어도 못 지나가는 길이에요. 앞에 바위덩이 큰 거 하나만 있어도. 앞에 가시덤불 하나만 있어도.
그래서 대학을 가는 길은요, 넓은 길을 선택하시는 게 좋아요. 우리 아이한테는 유리한 게 아니라 모두한테 유리한데 우리 아이가 좀 더 노력하는 길. 그런 것들을 저희가 좀 잘해요. 자, 올해 바뀐 내용도 말씀드릴게요. 올해 바뀐 내용 쭉 보시면 올해 제일 많이 바뀌는 게 뭐죠? 의회. 이게 올해 하도죠. 1490명. 그래서 반수 상담 엄청 많이 와요. 특히 상위권 학교 애들 많이 옵니다. 상위권 학교 애들이 서울대 연구 다니는 애들이 저희는 벌써 2월 때부터 서울대 다니는 애가 3명 다녔었는데 이번에 또 서울대 다니는 애들이 와가지고 반수하겠다는 오늘도 있고 하여튼 상위권 애들도 많이 옵니다. 아, 그렇게 상위권 애들이 많이 오는데 우리 애는 해도 될까? 뭐 상위권 애들이 많이 온다고 우리 애가 또 못하라는 보장도 없으니까요. 그거는 일단 이렇게 했는데 얼마만큼 늘어났다? 1497명. 그게 어느 정도 인원이다? 연대가 늘어났다. 연대 자연계 하나 늘어난 거는 똑같다. 그러니까 대학교 하나 생겼다. 이런 얘기예요. 이거의 의미는 왜 의미가 있냐면요. 순수 증원에서 의미가 있어요. 순수 증원. 뒤에 보는 것들은 증원이 아니라 순수 증원이 아니라 모집 요강의 변경이거든요. 뒤에 보실 변경들은. 근데 이건 순수하게 대학 인원이 저만큼 늘어났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만큼 늘어났으니까 약대 갈래들이 여기 갈 수 있잖아.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나요? 약대 갈래들이 여기 갈 수 있으니까 그럼 그럼 이만큼이 빠지는 거잖아요. 이만큼이 약대에서. 그럼 연대, 공대, 서울대, 공대 그 다음에 연대, 공대, 고대, 공대 갔던 애들이 여기 갈 수 있잖아 이제. 그러면 연대, 공대, 고대, 공대가 내가 이렇게 빠져나가면은 한양대, 공대, 성균관대, 공대 갔던 애들이 연고대 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단순하게 의대 인원이 늘었다는 게 아니라 밑에서 그만큼이 계속 올라온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전년과 동일한 점수를 받아도 대학이 바뀌는 그런 효과가 올해도 있을 것이다 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올해의 장점이 있어요. 올해의 장점. 올해 재수생들이 엄청 많이 늘 것 같죠? 그러지 않나요? 반수생도 엄청 많이 늘 것 같지 않나요? 근데 물리적으로는 그렇게 늘지 않아요. 작년에 비해서. 왜 그럴까요? 작년 고3들이 단군 일의 최소 인원이었어요. 어머님들이 여기 계신 어머님들은 작년에 고3들의 부모님들이 잘 애를 낳으셨는데 경쟁이 약할 때 애를 낳으셨는데 단군 일의 최소 인원에서 올해 좀 인원이 다시 늘어났어요. 단군이 작년 고3 인원들이 그 전년 대비해서 10%가 줄었어요. 그 10%가 줄었다는 얘기는 그 재수생은 몇 프로가 줄까요? 똑같이 10%가 줄까요? 아니요. 재수생들은 20% 이상이 줄어요. 왜? 대학 정원 똑같잖아요. 100명일 때 대학을 60명이 가서 그럼 40명이 재수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90명일 때 몇 명이 갔어요? 90명일 때 60명이 가면 30명 남잖아요. 그래서 40에서 30% 25%가 주는 거잖아요. 그리고 가서 여기서 몇 명이 더 나와봤자 전년도 재수생 인원을 넘길까? 잘 모르겠어요. 제가 왜 이렇게 표현하시냐면 아직까지 제가 파악한 인원으로 저희는 저희 정도 규모가 되면은 전국의 재수생 수를 다 파악하거든요. 소위 메이저 재수학원 다니는 애들 대성, 메가, 저희 계열 그러니까 청솔, 강남하이퍼, 시대인재 이 계열에 있는 재수생들의 인원을 저희가 다 파악을 하는데 다 더한 썸이 전년도 인원을 지금 채우지 못해요. 그래서 올해는 아직까지는 물론 반수반이 뭐 7월 1일 다 개강된 다음에 다시 인원을 조사해 봐야겠죠. 현재까지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올해가 더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겠다. 대학 정원은 늘어나고 시험 보는 애는 줄어들었으니까 라고 평가할 수도 있어요. 물론 고3 수는 좀 늘었어요. 작년에 비해서. 근데 고3 애들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수능 경쟁력은 좀 떨어지잖아요. 일단 그런 의미가 있다라는 얘기고요. 자, 그 다음에 의예과 이렇게 늘어났대요. 의예과 늘어났다는 얘기는 뭐 오늘 혹시 시간 되시면 2시에 한번 더 오세요. 의대 증원에 대해서 의대 증원 분석 설명회를 의예과에 관심 있는 분들, 의대에 관심 있는 분들은 2시에 한번 더 오시면 저희 이투수 교육계 평가연구소에 김병진 소장이 와가지고 김병진 소장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대한민국에서 지금 거의 1타 입시 연사죠. 대한민국의 아줌마들이 제일 좋아하는 입시계 아이돌인데 하여튼 그 친구 와가지고 오늘 2시에 설명회를 할 거예요. 그 설명회를 의대 분석에 대해서 1시간만 동안 자세하게 얘기할 거니까 그때 자세하게 들으세요.
저는 그냥 간략하게 얘기할게요. 자, 이렇게 늘어났다 해서 지역 인재 전형과 그다음에 비지역 인재 전형 뭐 이런 거 있는데 우리는 이 위에 있는 두 말 다 빼고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자연계열 최상위권 이동으로는 연쇄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 그럼 이거는 이과 학생한테만 유리하냐? 아니죠. 문과 학생들한테 유리하죠. 무슨 얘기예요? 작년에 고대 인문계열을 자연계열들이 원서를 썼단 말이에요. 합격을 했단 말이에요. 고대 경영을. 그런데 올해는 고대 경영 쓸 애들이 서울대 공대를 쓸 수 있잖아.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나요? 위에 의대가 생기면서 그만큼 위가 비었으니까. 위가 텀이 섰으니까. 그럼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럼 올라가면은 고대 경영의 자연계들이 침공할 확률이 낮아지잖아요. 그럼 인문계열들이 작년에 교차로 들어오는 자연계들 때문에 손해봤던 것들을 올해는 많이 할 수 있죠. 그래서 이거는 자연계열 최상위권 이동으로 인한 연쇄작용이 자연계에만 있다는 게 아니에요. 인문계열에도 있다라는 말씀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올해 무전공 모집이 즉 자유전공 모집이 대학별로 되게 많이 확장이 됐어요. 근데 이거는 나중에 원서 쓸 때 얘기인데요. 이건 원서 쓸 때 얘기니까 오늘 얘기할 건 길게 얘기하진 않을 거예요. 근데 간략하게 말씀드리면은 나중에 원서 쓸 때 우리 학원을 다니게 되면 걱정하실 필요 없고요. 그때 우리 담임들이 알아서 다 원서 써줄 거니까 컨설팅 수시고 정시형 컨설팅 고민하지 마세요. 저희 학원에 오시면은 대충 유료 컨설팅 안 받으니까 그들보다 더 유능한 사람들이 여기서 컨설팅을 해주니까 그런 거 신경 쓸 필요 없는데 혹여나 우리 학원아 뭐 오늘 설명만 듣고 이 학원을 다니지 않으실 분들만 얘기를 할게요. 자, 나중에 쓸 때 자유전공 원서를 쓸 때는 꼭 기억하셔야 돼요. 대학별로 자유전공인데 무전공인데 대학에 있는 모든 전공을 2학년 올라갈 때 선택할 수 있는 학점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그런 무전공 학과가 있고요. 어떤 단과대별로 또 모집하는 학과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건대는 저 자유전공이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대학에는 모든 과를 선택할 수 있어. 하나는 예를 들어서 인문대 자유전공이면 문과대 자유전공이면 문과대만 선택할 수 있어. 문과대 내에서만. 그래서 자유전공을 문과대 자유전공을 알고 잘못 원서를 집어넣잖아요. 그럼 나는 경제학과 가고 싶은데 경제학과를 못 쓴다는 뜻이에요. 거기 문과대가 아니니까. 그래서 원서 쓸 때 그런 거 주의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무전공 모집인원 확보를 위해서 개별 전공 모집인원. 그러니까 이게 아까 의대는 순수 증원이었잖아요. 근데 이 의대는 순수 증원이 아니라 다른 전공을 줄여서 여기로 가져오는 거예요. 이해돼요? 다른 학과의 정원을 줄여서. 다른 학과의 정원을 줄여서 가져온다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다른 학과 인원이 작년에 비해 줄었다는 뜻이 되겠죠. 그러니까 나중에 원서 모집할 때 원서 지원할 때 컷이 그럼 올라가서 내려가 있어요. 모집 정원이 줄었으니까 동일한 인원이 지원하면 컷이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을 감안하셔야 된다. 대학별로 무전공 모집을 하는 대학들이 있다면 다른 학과의 모집 정원이 줄었을 테니까 컷이 올라갈 것이다. 그래서 원서 지원할 때 이건 감안하셔라 라고 말씀드린 거고. 근데 여기 계신 분들은 고민하시지 마시고요. 저희하고 다니시면은 그냥 저희가 알아서 해줄 거예요. 그런 거 고민 안 하셔도 됩니다. 마찬가지로 고려대가 논술 부활했어요. 올해 특징이 고대 논술 부활이죠. 이 또 재수생들의 기회라고 얘기도 하는데 저희 그래서 논술 수업 지금 엄청 열심히 하고 있고 학생들 많이 듣고 있더라고요. 고대 논술 부활하는데 자 논술 날짜 16일하고 17일이에요. 11월 16일, 11월 17일 수능 보고 바로 그 주 토요일, 일요일이죠. 그러면 이제 그때 같이 보는 대학들이 있어요. 몸을 두 개로 쪼개지 못하니까 이 대학들이 경쟁률이 낮아지겠죠. 그러니까 고대를 꼭 안 쓰더라도 저런 대학들이 경쟁률이 낮아질 거야. 라는 생각들을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역시 마찬가지로 고대 논술 전형이 생기면서 다른 전형들이 줄어들었다. 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고요. 다른 데로 전형 쓰실 분들은 고민들을 컷을 전년도와 동일하게 보시면 안 된다. 좀 올려서 보셔야 된다. 이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연대랑 한양대랑 고대가 최저학력 기준이 생겼어요. 최저학력 기준이 한양대학 추, 연대학 추가 최저학력 기준이 생겼는데 최저학력 기준 보시면 돼요. 이거는 낮지 않아요. 그리고 고대 논술도 최저학력 기준이 꽤 높아요. 고대 논술은 제 예상에는 이걸 마치면 그냥 거의 합격하지 않을까 싶을 정도 최저학력 기준이 높아요. 그래서 고대 논술은 사실 논술보다는 수능이 더 중심이다 라는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수능 최저를 어떻게 통과하느냐가 더 핵심이 될 거다.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죠. 올해부터는 인문계 자연계가 사과탐이 지정 영역이 많이 폐지되고 자연계도 사탐하고 대학 갈 수 있고 인문계도 과탐하고 대학 갈 수 있다. 인문계 작년에도 그랬으니까 별 차이는 없는데 그런데 자연계도 사탐하고 대학 갈 수 있는데 그런데 올해 뭐가 가산점을 줘요. 근데 과탐의 가산점은 예전에도 계속 있었어요, 사실은. 근데 올해 특이하게 사탐의 가산점을 주는 대학도 생겼어요. 경희대 사탐했다가 가산점을 4점을 준대요. 연세대 사탐했다가 가산점을 3%를 준대요. 3% 아까 얘기했었죠. 1.5점 정도. 그러니까 사탐에 한 문제 정도의 영향을 준다라고 했어요. 그럼 이게 무슨 차이냐? 어떤 의미가 있느냐라고 하면은 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가산점이라는 게 가산점. 그리고 이 근처에 가까운 학교 서울과기대는 무려 7%를 줘요. 엄청난 문서예요, 저건. 그럼 저 가산점의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를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가산점 영향력. 자, 작년에요. 연세대학교를 국어, 수학, 영어는 똑같으니까. 어떤 학생은 생원 지원을 한 이과 학생이에요. 어떤 학생은 생윤 사문을 한 문과 학생이에요. 자, 원점수로 보면은 이 친구가 더 잘 봤죠. 47, 47. 저쪽은 46, 47. 그래서 100분이라 봤더니 원점수는 이쪽이 더 잘 봤는데 100분위는 95, 95, 91, 98 나왔어요. 상위권 대가 표백, 탐구는 100분을 많이 반영하니까 자 이렇게 나왔는데 그런데 작년엔 가산점이 없었어요. 인문계열에. 사탐에 가산점이 없었어요. 사탐에 가산점이 없으니까 어때요? 대학별로 환산했더니 누가 이겼어요? 얘가 이겼어요. 자연계가. 합격했다는 얘기예요. 얘가 합격. 얘는 떨어지는 거예요. 인문계는. 근데 올해는 연대 사탐에 몇 퍼센트 가산점을 준다고요? 3% 가산점을 준대요. 3% 가산점을 주니까 그걸 가산점을 계산했더니 이렇게 돼요. 그럼 올해 누가 합격하는 거예요? 자연계열에 합격을 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아니 인문계열 학생이 합격을 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작년보다 시험 점수를 더 잘 본 애가 지금 46, 47이 아니라 47, 50 작년보다 한 문제씩 더 맞힌 애가 여기를 들어와도 이 가산점이 더 높아요. 그럼 얘는 여기다 원서를 써야 안 써요? 이 점수면 연대 경영학과가 아니라 서울대를 갈 수 있는 서울대 공대를 갈 수 있는데 여기 굳이 쓸 이유가 없죠. 그러니까 안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얘는. 들어와도 떨어질 거고.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실제로 전년도에 연세대 경영학과는 이과 학생들의 합격생이 되게 많았어요. 교차로 들어온 학생들에 의해서. 근데 올해는 연세대 경영학과 이과 학생들의 가산점이 거의 없을 거예요. 교차가 거의 없을 거예요. 왜? 가산점의 불리함을 딛고서 합격할 정도의 학생이면은 더 나은 대학. 그게 자연계열로 갈 수 있는데 굳이. 이과 학생들이 문과로 가는 이유는 문과가 학과를 지원한 이유는 그과가 마음에 들어서가 아니에요. 뭐죠? 대학교의 문패가 마음에 들어서죠. 대학교 명패가 마음에 들어서. 그런데 가산점을 극복할 정도의 점수면은 이미 상위권 대학이 이과 계열로 갈 수 있는데 굳이 왜 문과 쪽으로 지원을 해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올해는 이과 학생들한테도 문과 학생들한테도 이것들이 가산점 있는 대학들이 있어서 사탐 가산점이 영향력이 있을 거다. 그래서 제가 제일 궁금한 건 이거예요. 연대. 그러니까 경희대도 가산점을 주는데 경희대는 좀 달라요. 경희대는 가산점을 주는데 경희대는 인문계열과 사회계열은 미반영이에요. 인문계열은 주는데. 그러니까 인문계열은 뭐예요? 뭐 국문과, 영문과 이런데, 철학과, 사학과 이런데. 그런데 사회계열은 사회학과, 경제학과, 경영학과 거긴 가산점을 안 준다고요. 대학이 왜 저렇게 바꾸는지 아세요? 이과 애들이 대학에 명패만 보고 들어왔다가 적성이 안 맞는다고 문과 쪽으로 합격한 다음에 한 학교만 다니고 학교를 간둬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교 입장에서는 뭐예요? 4년 등록금을 받아야 되는데 한 학기 등록금만 못 받으니까 학교가 힘들죠. 근데 문과 학생들이 오면 4년을 다 다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과는 문과 학생들이 와라 이런 뜻이에요. 근데 경희대는 사회계열은 안 주는 이유는 뭐예요? 이과 애들이 오더라도 경영 경제 붙으면 그냥 다니더라. 그러니까 굳이 저건 안 해도 되겠다 라는 뜻이 되는 것 같아요. 하여튼 제가 관계자한테 정확히 물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속뜻은 모르겠는데 아마도 그런 뜻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요. 자, 그렇게 가산점에 영향력이 있다. 이게 올해 바뀐 거고요. 그 다음에 지금 우리 강북청소학원 학생들은 어떤가? 강북청소 학생들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게요. 자, 전년도에 저희 학원을 다니는 학생들이 93% 성적이 올랐어요. 100%가 성적이 올랐으면 좋겠는데 실제로 성적이 오르는 100%예요. 실력이 오르는. 실력이 오르는 100%고 저희는 실력이 오르지 않으면 중간 내쳐요. 저희가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면은 12월 달, 1월 달에 정시 성적 상담을 우리가 한다고 했잖아요. 정시 상담하는데 와가지고 애는 거기 팍 수여 있고 엄마는 와서 인상 쓰고 있고 1년 동안 이 학원을 보냈는데 이게 뭐예요? 이런 모습 보는 거 우리 너무 싫어요. 성적이 안 오른 애들 같으면 다 잘라버려요 중간에. 제가 담임자한테 얘기해. 수상과 방법 가지 말고 잘라버리라고. 성적이 올라가는 애들만 데려가라고. 그러니까 성적이 다 올라가요. 그런데 왜 93%냐? 수능 당일날 그날 컨디션이 그런 애들이 수능 당일날 이상하게 뭘 망치는 애들이 한 7% 나오더라고요. 인력으로 극복하지 못하는. 그래서 이렇다라는 걸 말씀을 드릴게요. 그 다음에 올라간 점수는 평균 국수탐 100분위 합해서 48.6 올랐는데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당연히 일찍 들어온 친구들이 지금 들어오는 친구보다 성적이 많이 올라가요. 이건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학원을 하루라도 빨리 다니는 애가 성적은 더 많이 오르더라. 그래서 7월 1일부터 고민하시는 분들 있으면은 하루라도 빨리 오라 그래요. 당연히 다음 주 월요일부터 와도 상관없어요. 하루라도 빨리. 학원에서 14시간 동안 제대로 공부하라고. 그럼 성적이 얼마나 올랐냐? 반수반 애들만 제가 보여드릴게요. 저희 바깥에 보면 쭉 100개 넘게 붙어있잖아요. 그중에 반수반 거 시간이 없으니까 몇 개만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왔어요. 작년에. 그런데 이렇게 돼서 얘는 고대를 갔어요. 이렇게 왔어요. 이렇게 해서 얘는 조선대를 갔어요. 대학이 마음에 안 드나요? 그래서 과를 마음에 들겠어요. 약학과를 갔어요. 이렇게 왔어요. 그래서 연대를 갔어요. 여기서 여기로 하는 거 별로예요? 할만하지 않아요? 저 정도면은? 이 정도 점수면 건대를 못 갈 학생이었을 텐데. 저희는 대한민국에서 점수를 제일 잘 올리는 학원이에요.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대학을 제일 잘 보내는 학원이고요. 엘리베이터 저렇게 붙여놓고서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요즘은 과대한 거 못하는 거 아시죠? 그래서 교육청에서 근거를 항상 보여달라서 저희는 그 근거자를 다 준비하고 있는 학원이에요. 여기 다녔던 아이들이 쓴 글들 몇 개 읽을 거예요. 반수생 것만 잘 읽을 거예요. 반수생들 것만. 이런 글들이 어디 있냐면요. 저희 학원 홈페이지 들어가시면은 저희 학원 홈페이지 가시면은 대학 성공 제발 대학 합격 수기라는 게 있어요. 대학 성공 결과 대입 성공 결과라고 하는 탭이 위에 있고요. 거기를 눌러보면은 합격 수기들이 있어요. 합격 수기들. 합격 수기에 글도 있고 동영상도 있는데 그 글들 중에 발췌한 거예요. 거기에 있는 합격 수기를 전부 다 우리 학원 애들이 제대로 써준 글이거든요. 아마 근처에 있는 어떤 학원을 가도 그런 합격 수기 그렇게 발췌 않을 거예요. 왜? 합격 수기를 써준다는 얘기는요. 그 학생들이 그만큼 우리 학원에 대해서 고마운 마음과 그다음 우리 학교에 대한 애정이 있다는 뜻이에요. 우리 학원이 그만큼 자기의 도움이 됐다는 뜻이고 그러니까 애들이 써주는 거예요. 그거 써준다고 제가 문화상품권 하나 주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들이 그런 글을 남겨준다는 것 자체가 저는 우리 아이들이 이 학원을 보는. 그러니까 가끔 저한테 물어보시는 분들 있어요. 이 학원 관리 잘 하시나요? 이 학원 수업 잘 가르치시나요? 저한테 와서 그런 걸 물어보시면 안 되죠. 과일 가게 가지고 과일 가게 사장님한테 이 사과 맛있어요? 라고 물어보시면은 맛없어요? 라고 대답하시는 분 보셨어요? 다 맛있다고 얘기하지. 어느 학원 가서 그 학원 원장한테 여기 관리 잘하시나요? 관리 못하라고 얘기하는 원장 보시겠어요? 다 잘한다 하겠죠.
그러니까 저한테 물어보시고 그런 글을 보시라고. 진짜 학생들이 어떻게 그런 글을 써놓는가. 그리고 그런 글들이 있는 학원 한번 믿어보시라고요. 그중에 몇 개 읽어볼게요. 얘는 동국대 약학과 간 친구인데 현역대 연대 공대를 붙고 한 학기를 다니면서 저희 흥미와 앞으로의 미래가 불분명하다고 느껴졌습니다. 파란색만 읽겠습니다. 단순히 독학을 하기에는 이전의 수능 감각을 끌어올리기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이 들었고 잠시 무뎌진 습관을 다져보면 동시에 과목마다 편차가 큰 저에게 100% 선택 수업제로 이루어진 강북청소년이 저에게 가장 잘 맞는 학원이라고 느껴졌습니다. 라이브러리 내에 주변 학생들이 공부하는 모습을 보면서 나름대로 나만의 시간표를 짜서 제가 자율적으로 공부할 수 있어 공부 이해에 걱정 없이 수능 준비에 몰두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전략 담임 선생님이 매 종례 시간마다 입시에 도움될 만한 점들을 알려주시고 학업에 고민이나 걱정이 있을 때면 언제든 자유롭게 대하며 다방면으로 저의 문제점에 멘탈을 고쳐주셨던 점은 제가 수능까지 버티게 하는 큰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요즘 친구들은 멘탈이 우리 쿠쿠다스 멘탈이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그냥 바사삭이에요. 되면 부서져. 근데 성적이 올라가려면 성적만 올라가지 않아요. 제가 학생들한테 항상 하는 얘기인데 제가 학생들한테 종례 때 가끔 제가 원장이 대신 들어서 얘기하기도 하는데 정신 교육한다고. 학생 성적이 올라가려면 뭐가 바뀌어야 돼요? 일단 생활이 바뀌어야 돼요. 생활이 바뀌지 않고 성적만 올라가는 애는 단 1명도 본 적이 없어요. 그 생활을 바꾸려면 뭐가 바뀌어야 돼? 자신의 멘탈부터 바꿔야죠. 그런 것까지 잘 관리하는 학원. 그런 학원이 저희 학원이라 제가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친구도 뭐 약대 간 친구, 이 친구도 약대. 얘는 학교가 신자로 시작하는 거 보니까 신일고 같은데 느낌상 이 동네에서 모든 수업을 수강생이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다는 청소년 방식이 마음에 갔습니다. 실제로 학원을 다니면서 내가 부족한 부분을 확실히 선별하여 수업을 들을 수 있어 나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 계속 다니게 되었습니다. 뭐 이런 얘기들 쭉 읽어보시면 더 많습니다. 쟤는 서울대 중앙학부 선자 써 있으니까 선독고 얘기했네요. 반수하러 왔었던 친구인데 여러분께 해드리고 싶은 말 한마디는 수능만이 진짜 시험입니다. 수능만이 진짜 시험이다. 그 얘기 무슨 얘기예요? 모의고사에 일희일비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우습죠? 제가 웃는 이유는요. 이 친구 또 왔어요. 반수하러. 지금 다니고 있어요. 지난 월요일부터 한 번 더 하겠다고. 이번엔 수능 만점 받겠다고. 우리 아버지 되게 좋은가 봐요. 하여튼 쭉 보세요. 쟤는 원자 써 있으니까 원문구인가? 하여튼 뭐 보시면은 이렇게 다 보시면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제가 일일이 다 읽어드리지 않아도 저희 홈페이지에 저 내용들이 훨씬 더 많이 있으니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말씀드린 것은 수능까지 이제 7월 1일 되면 136일 남아요. 7월 1일 되면 136일 남는데 136일을 저희 학원에 보내시면 이런 거 다 잊어버리셔도 돼요. 저희가 알아서 할 거예요. 저희 학원 안 다니실 분은 사진 하나 찍어 가세요. 체크하셔야 되니까. 근데 저희 학원 다니면 저희가 알아서 다 할 겁니다. 대학교 가는 때까지 저희가 다 챙길 거니까 고민하실 필요 없고요. 그때마다 저희가 필요한 얘기들을 할 거고 136일 남은 기간 시간이 되게 많이 아까워요. 집중할 수 있게 그리고 가장 효율적으로 공부할 수 있게 얽매여서 공부하지 않고 할 수 있게 저희가 만들 거고요. 저희의 목표는요. 우리 학생들이 이 학원을 즐겁고 재미있게 다니는 게 아니에요. 그게 우리의 서비스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의 목표는 12월 달에 1월 달에 합격증을 받는 게 우리의 목표지. 그걸 만드는 게 저희가 하는 일이에요. 여기에 학생들을 오시면은 제가 미리 말씀드릴게요. 미안한 얘기지만 우리 학원이 학생들 즐겁고 재미있게 하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대학은 가게 할 거예요. 그게 목표인 분들은 오시면 돼요. 이거는 그냥 간략하게 말씀드릴게요. 재수성공 이 정도 가지면 작년에 건대 갔어요. 인문계열에서. 중앙대 경희대 하고 싶어요? 어렵지 않아요. 과목마다 한 문제씩만 더 맞히세요. 중앙대 경희대 저수에서 성균관대 과목마다 한 문제씩만 더 맞히면 돼요. 여기서 연대 고대 다시 과목마다 아니고 그냥 두 문제 더 맞추면 돼요. 전체 합해서. 그러면은 건대 다니는 친구가 연대를 가려면 전체 합해서 몇 문제를 맞추면 돼요? 10문제 더 맞추면 돼요. 지금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남은 136일 동안 하루에 열흘에 한 문제씩 더 맞추면 된다는 뜻이에요. 그런 공부 혼자 하기는 근데 쉽지가 않아요. 그런 것들 저희가 같이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다. 이런 말씀 드리는 거고요. 이건 자연계고요. 뭐 마찬가지 얘기입니다. 자,
마지막까지 제가 좀 길게 얘기를 했는데요. 저희 교무 씨한테 제가 50분 약속했는데 제가 60분 했네요. 또 나가면 저한테 뭐라 그럴 것 같은데 이제 남은 프로그램들 저희 어떤 프로그램들 준비되는지 대한민국의 가장 좋은 프로그램을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게요. 한번 들어보시고 그리고 저희와 같이 행복한 그리고 성공하는 입시 만드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